안녕하십니까. 금년 신년 브리핑 사회를 맡게 된 사이넥스 경영기획본부장 김영수 이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이넥스 신년 브리핑이 어느덧 9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이넥스는 단연간 이어온 신년 브리핑을 통해서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 인사들을 모시고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헬스케어 시장의 큰 변화와 수요가 예측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준비된 올해 행사는 2022년 헬스케어 최전선 뉴 비즈니스 모델과 이슈라는 주제로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와 다양한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를 사업화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넥스 김효왕 대표님의 주제 강연과 한영사로 2022년 신년 브리핑의 첫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사이넥스 대표 김효입니다. 사이넥스 신년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이넥스는 해마다 이렇게 연초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해를 지나면서 있었던 주요 변화들 그리고 또 올해 예상되는 헬스케어 사업의 주요 변화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짚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헬스케어 최전선 뉴 비즈니스 모델과 이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온라인 현장, 오프라인 현장에는 한 30분 정도 참석하고 계시고요. 온라인에는 110분 요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 바쁜 그 일정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여러분과 또 가정, 또 회사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특히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이넥스는 올해로 20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이넥스가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고객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새로운 모습이 저희 이 헬스케어 업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객사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를 좀 돌아보면 그냥 코로나 이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플루언서입니다. 어제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글로벌리 확진자가 3억 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550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어제 하루만 3,500명 정도 되는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뉴노멀에서 이제는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또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성기를 맞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이 글로벌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손꼽히는 기업이 11,000개가 넘었고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주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든가 홈 헬스케어 또는 버추얼 케어 같은 이런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었고 약 16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코로나가 모든 의료 자원을 다 잡아먹고 만성질환 환자나 또는 일상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또는 개인이 스스로 케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헬스케어 업계가 빠르게 이러한 기술에 접목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에는 의료진에게 독점되어 있었던 건강 정보가 환자 자신에게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제공이 되면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파워가 더 많아졌고 또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 헬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의료의 그 서비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지난해 그 신년 브리핑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좀 다가오면서 과연 의료기기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 스스로가 내 건강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빨리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기는 기술이 없이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를 가장 먼저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의료기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의료기기가 개발되면서 규제 요구사항이 더 복잡해지고 또 의료기기 회사들은 개별 환자와 밀접하게 직접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에 맞닥뜨려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종전보다도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종전에는 그냥 그 ICT 기술이 다른 산업이었겠지만 앞으로는 의료 그 산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디지털 헬스는 의료기기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환자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디지털 헬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가 지금 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초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로 이 세 가지 제품을 좀 염두에 두고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내에는 기술은 있는데 제도가 없어서 디지털 헬스가 아직 산업화되고 있지 못하고 환자들이 그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일어났던 몇 가지를 보니까 조심스럽게 디지털 헬스의 요소가 우리 제도에 조금씩 스며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대리 처방 또는 화상 통신을 활용한 상담이나 처방도 부분적이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는 코로나 한시적이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어떻게 보면 정규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규 제도화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본격적인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원격 모니터링의 요소도 조금 들어있고 또는 스마트 케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또 직종이 있고 그래서 좀 아주 작지만 조심스럽게 디지털 헬스의 요소들이 충분히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것에 대한 저희가 교훈을 얻게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요런 저희가 작년을 지나면서 좀 눈에 띄었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우리가 주목할 만한 헬스케어 니즈와 비즈니스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